별로네. 중요하네요. 자, 자신의 관점에서 문학작품 읽기. 자, 허생전 얘는요 중요한 작품인데 왜 중요하냐면 자기가 양반이면서 양반이 뭐 하는 거야 지금? 돌려서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회의 문제들 얘가 꼬집고 있는 거지. 자, 이거 한글로 썼을까? 한문으로 썼을까? 한문으로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문 소설이고 번역한 거 우리는 지금 배우는 중이야.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격 일단 발레에서 제일 밑에 101쪽에 써있는 거 여러 번 동그라미만 하면 돼요. 그럼 칠판에 써주는 눈으로 보면서 자, 한문으로 된 한문 소설이고 그리고 옛날에 쓰여졌으니까 시기상은 당연히 무슨 소설이야? 고전 소설. 자, 그 다음에 성격이 일단 단편이 뭔지 알지? 분량이 어때? 짧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 작품 이 교과서에 다 실려 있어요. 잘리지 않고. 그래서 전체 다 배울 수 있고요. 학교에서 이미 허생전 다 끝났죠. 그래서 아마 복습하는 경우 안 끝난 사람도 있구나. 자, 성격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만 동그라미 하는데 어디요? 비판이요. 풍자하고는 조금 달라요. 풍자에는 뭐가 있을까? 웃음이라는 게 있어. 근데 비판은요? 웃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웃기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시점은 무슨 시점일까? 요건 좀 중요해. 무슨 시점? 3인칭. 그 다음 거 말해봐. 뭐예요? 뭐라 써있어요? 전지적 시점. 왜 전지적만 썼냐면 이게 요즘에 논란이 있어요. 무슨 논란이 있냐면 이제 수능 용어로서는 전지적 서술자 시점으로 바꿨어요. 예전까지는 우리 무슨 시점이라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랬어. 근데 갑자기 작가가 이 작품을 쓰지. 근데 서술자야?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작가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했어. 그래서 작가를 빼고 전지적 무슨 시점? 그럼 이 말의 뜻은 뭘까? 전지가 뭘까? 무엇이든지 다 안다 이런 뜻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작가는 이 서술자는 자 뭐의 입장이라는 거야? 그치? 신의 입장이라는 거야. 자, 신의 입장이라는 건 무슨 말? 무엇까지 꿰뚫어 본다? 선생님 이거는 지금 되게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쓰는 거야. 이건 다 알고 있는데 선생님 저는 모르는데 하는 친구들 때문에 쓰는 거야. 됐지? 그래서 전지적 서술자 시점이라는 건 뭐야? 작가가 신의 입장이야.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나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런 말 없어요. 그치? 등장인물에 뭐만 나와? 이름이나 성이나 이런 것만 나와. 그치? 나는 없어. 왜? 나면은 무슨 몇 인칭이야? 나면 1인칭 시점이야. 그럼 얘는 몇 인칭이야? 3인칭 시점이란 말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얘들아 이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써도 돼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소설을 처음 들어가. 가시려고 진단에는 시였잖아. 얘는 이제 소설이야. 자, 소설을 무슨 관례라고 할까? 그치. 서사관례라고 해.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한번 선생님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기본이야. 소설의 3요소. 소설의 3요소. 소설의 3가지 요소. 그렇지. 또. 계산. 그죠? 자, 마지막 하나. 얘는 좀 유명하다. 얘 3요소는 뭐야? 말해봐, 시작. 됐니? 그럼 여기서 선생님 공부할 때 그럼 소설 어떻게 접근하면 돼요? 요 3가지를 파악하면 돼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얘와 얘야. 됐지? 자, 그러면 우리 허생전에서 인물 한번 파악해볼까? 일단 주인공 누구? 그렇죠. 주인공 누가 나와? 허생이 나와. 자, 근데 자, 허생은요 어떤 성격을 가진 거 같니? 처음에는 약간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져요?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져요? 초반에 발단 부분에? 그렇지. 자,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부정적이야? 가정 내에서 이때는 가부장적인 사회란 말이야. 내 얘기 잘 집중해 듣고 있지? 네.
가부장제 사회인데 거기에서 남편이 뭐해? 돈을 벌어 안 벌어? 그죠? 당연히 당연한 건 아니지만 요즘 같은 현대 미국을 보면 맞벌이를 하니까 당연한 건 아니야. 근데 이게 당시에 어때? 모든 남자들은 다 생산활동을 했어야 돼. 뭐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양반이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열심히? 글만 읽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되게 비판을 받아요. 누구한테? 그치? 아내한테 비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 비판 때문에 어디를 나가게 돼? 일단 종로 거리를 헤매고 뭐를 얻어요? 돈을 구할 방법. 그치? 돈을 구해서 그것도 어때? 되게 당당하게 빌려. 그치? 만냥만 달라고 해.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딜 갔어요? 처음에? 안성에 갔어. 안성. 그치? 안성에 가서 거기서 뭘 했어요? 과일을 막 싹 다 사들였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걸 다 사들여서 다시 어떻게 했어요? 되팔기를 했대. 그래서 돈을 엄청 모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딜 갔어요? 제주도에 갔어요. 제주도에 가서 뭐 했어요 또? 말총을 또 싹 다 사들였네. 그걸 왜 샀을까요? 뭘 만들기 위해? 망거기. 완전. 그래서 그것도 어때? 돈을 또 엄청 벌었죠. 그러니까 얘는 역시 집에서는 부정적인 인물이었지만 나와서는 어떤 인물로 바뀌어요? 이걸 또 긍정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긍정적 인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를 꼽고 있어? 사회생활 할 때는 약간 되게 활약을 되게 많이 펼치잖아. 그치? 어쨌든 쫄딱 강한, 그러니까 약한 사람보다는 거지처럼 돈도 못 버는 사람보다는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서 동시에 뭐하니? 이 사회에 잘못된 점을 꼬집어야 되잖아. 이거 잘못되고 이거 잘못되고 이거 잘못됐네. 그래서 그 잘못된 점들을 얘가 뭐 하기 시작해 이제 그러면 내가 이런 새로운 사회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치? 그래서 어디로 또 들어가? 그치? 빈섬에 들어가잖아. 빈섬에 들어갔는데 내가 원하던 공간이야? 그치? 내가 원하던 공간이 아니었네. 그래서 그 이상을 펼치기가 힘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누구들을 끌고 나왔니? 글을 아는 사람들을 끌고 나와. 그죠? 글을 아는 사람들을 끌고 나온 이유는 뭘까? 만약에 글을 학은이라고 표현해. 만약에 글을 아는 사람들 거기에 그냥 빈섬에 두잖아?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글 좀 안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들 무시하면서 또 훔쳐먹겠지. 그죠? 그러면 거기 안에서 누가 생길까? 또 계급이 또 생기겠지. 그래서 글을 아는 애를 같이 데리고 나와. 그래서 결국에는 변씨한 저도 돈을 갚아. 근데 중요한 건 몇 배로 갚아? 10배로 갚았어. 그리고 어때? 변씨가? 얘는 사양을 하지. 그때 어때? 아니, 변씨는 궁금한 거 물었어? 돈을 갚는다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벌었지? 이렇게 그지 생각을. 근데 어쨌든 나는 중요하지 않아. 이거 너 다 가져라.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일이죠. 찾아오게 돼요 집에. 그죠? 찾아와서는 집도 모르고 성도 몰라. 근데 누가 또 알려줘? 정보 그 중간중간에 정보 제공자가 나오지. 첫 번째 정보 제공자가 누구였어요? 빈섬이 어디요? 라고 누구? 늙은 사공. 그치? 사공이 빈섬이 있다는 거 알려주고. 지금은 또 늙은 할머니가 하나 나와. 그치? 그 할머니가 또 말해줘요. 허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저쪽 집에 산다면서 찾아갔어. 성이 허한 거밖에 모르고 이름도 몰라. 찾아갔더니 어때요? 다니면서 뭐라고 해? 그냥 술친구 하자고. 그러면서 여기 회생의 재물의 가치관이 나오지. 얘는 본인이 돈을 소유하는 거에 대해서 어때? 거의 죄악처럼 여겨. 그건 싫어. 하지만 이 돈의 필요는 뭐야? 우리나라를 구할 방법은 돈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야. 그러다가 갑자기 얘가 찾아온 목적을 하나 슬쩍 얘기를 하죠.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뭐였어? 이 작품의 사회적인 배경이 되는 전쟁이 하나 있었지. 뭐야? 병자호란이죠. 병자호란에서 우리가 실패를 하고 완전 정말 국가적인 치욕이죠. 만약에 오늘날 대통령이 미국에 갔어요. 내지는 일본에 갔어요. 일본이 더 치욕스럽겠다. 일본에 가가지고 머리를 땅에 3번이나 두드리고 이러면서 치욕스러운 항복을 만약에 전쟁에서 패배해가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건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그거는 망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런 걸 겪은 다음이야. 그런데 어때 얘는? 그걸 비판을 하면서 청나라를 2가지 파로 나뉘죠. 하나는 뭐야? 우리에게 치욕을 안겨준 청나라 어때? 쳐야 돼. 무력으로 쳐야 돼라는 게 국벌이었고. 그 다음에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걔네가 우리 때문에 발전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걔네한테 배워야 돼. 라고 하는 게 뭐였어? 북학이었지. 그런데 박지원은 북학이었던 거지. 배워야 된다는 입장이었던 거야. 그런데 얘를 찾아온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인물 허생 말고 일단 방금 얘기했던 누구야? 그치? 돈을 빌려서 변씨도 나와요.
자, 근데 이 변신이 얘들아 어떤 인물일까? 실제로 있었다고 얘기를 해. 근데 학교에서는 아마 변씨가 실제로 있었든지 얘는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았을 거야. 그리고 변씨 나오고 일단 이 사이에 안에 나왔는데 안에 인물에다가. 자, 그 다음에 한 명이 나와. 누구 나왔을까? 그쵸, 유한대장이 나와요. 근데 이 유한대장은 확실히 뭐야? 실존 인물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삼아서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존 인물이면 얘는 어때? 좀 세력이 당시에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모델을 삼아서 어때? 비판하기 위해서 이거 실존 인물 갖다 쓴 거야. 잘못했다는 건 뭐야? 뒷벌론의 허구. 뒷벌론의 허구. 이걸 드러내는 인물이 바로 유한대장이야. 그래서 시사삼책이라고 세 가지 개체를 얘기를 딱 해줘. 그럴 때는 전부 다 어때? 힘들어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칼을 딱 뽑아줘. 네가 사대부가 그 정도도 못하냐고 하면서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찌르려고 딱 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도망을 하고. 근데 결국 그렇게 한 다음날 어떻게 되니? 너무 허무하죠? 그죠? 결말은 어떻게 끝나요? 그렇죠. 너무 아깝다고. 여기다 쓸게, 결말은. 여기다가. 이렇게 끝내버려요. 그 이유가 뭘까요? 허생의 대책이 좋기는 해. 하지만 당대 사회에서 수용하는 건 한계가 있어. 그치? 그래서 그냥 연인결말로 끝내버리는 거지. 현실을 수용하기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독자에게는 뭘 주고? 여운을 주고. 근데 상상해봐라. 니네가 어떻게 될지 한번 독자의 상상력을 뺏지 않을게 라고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어떤 시점의 한계예요? 사실 상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얘의 한계거든요. 그냥 작가가 얘기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작품은 어때? 결말에서만큼은 우리한테 상상하래. 중간은 다 말해줄 테니 마지막에 니네가 상상해봐. 이런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배경은 당연히 어디예요? 저기 인물 지금 했고 배경, 사건은 처음에는 집 나가서 무역하려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첫 번째 사건이 나오고 두 번째가 이완대장과의 만남 사건이야. 딱 두 개야, 사건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배경은요, 아까도 얘기했지? 공간적인 배경은 이동되지. 처음에 어디? 남산 밑에 묵적군에서 안성 갔다가 제주도 갔다가 제주도에 다시 어디? 변씨 만나러 왔다가 그리고 어디 가요? 아니 빈성 갔다가 변씨 만나고 그리고 다시지. 그러다가 뿅 사라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오늘 작품은 처음부터 하나하나 읽으면서 얘는 뭐 어떤 의미고 이런 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돌아가면서 우리가 정신을 잘 차리고 있는지 한 문장씩 돌아가면 읽을 거야. 한 문장. 얘들 한 문장이 뭐예요? 원장 딱 끝나는 게 한 문장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저예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 순서를 일단 정해줄게요. 제2부터 시작할 거고요. 이렇게 세로로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할게.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와서 맞지? 이렇게 근영에서 지은이에서 끝나. 지은이에서 끝나면 신지은, 그 다음에 연지, 신지은, 연지. 여기 바로 여기 지은이야. 위 옆에 연지. 자, 그래서 연지에서 이렇게 앞으로 와요. 네, 그 다음에 민지에서 쭉 뒤로 가요. 그 다음에 영화지. 영화지 옆으로, 바르면서 앞으로. 성지에서 끝나요. 이쪽 이렇게 왔다 갔다. 안 어렵지? 그렇지? 세로로 지그재그. 이래요? 자, 그럼 이제 한 문장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게 중간에 집중도가 깨진다 하면 내가 그냥 처음부터 다 읽을게요. 근데 니네가 소설은 약간 집중 안 하고 바로 딴 생각하면 앞뒤도 몰라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한번 제일부터 시작해봅시다. 얘들아 북적동에다 먼저 쓰세요. 자, 이거 뭘까요? 실제 지명이야. 아, 실제 지명을 사용하면 뭐야? 저번에도 그랬지. 영별의 약산 실제 지명이었지. 우리가 이거 공부하는데 여기 수원 나와봐. 그럼 어때? 수원이래. 우리 동네인가? 뭐 이러면서 되게 그지 몰입될 거 아니야. 그래서 현실성 부여, 현실감 부여. 현실감 부여. 그래서 실제로 드라마에서 그의 우리는인가? 알아요? 최우식이랑 그게 여기 화성 장안 쪽에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어때? 되게 막 친구감 있고 그 무영웅, 이상한 면허 무영웅 그것도 행궁동에 카페인데 그 김밥집으로 경주에서 찍었다고 하네. 그러니까 아직 못 가봤지만 그러면 어때? 현장감이만 느껴져요. 아, 사람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목적도 그러면 실제적인 지명을 사용하고 현장감 주려고.
자, 그런데 이 목적동이 어떤 곳인지 밑에 써 있는 걸 한번 읽어볼게요. 6까지 제가 읽어보자. 그럼 이제 궁금해. 선생님 이런 것도 공부해. 아니 이건 필요 없고 그 뒤가 중요해요. 네, 그 뒤는 밑줄. 그렇지. 이게 핵심이야. 거기에는 부자 양반이 아니라 누가 거주했던 곳, 가난한 양반이 거주했던 곳이라는 거야. 어디가? 목적동이. 동네 이름도 좀 그렇지 않냐? 목적동이잖아. 그 다음에 목적동에서부터 한번 묶어줄게요. 그 동네를 좀 이제 뭐해? 묘사해 주는 거야. 자, 이제부터 현수. 계속 읽어보세요. 네, 여기까지 껍질 닫아주세요. 그리고 쓰자. 1번 허생의 초라한 초가에 대한 묘사. 허생의 초라한 초가에 대한 묘사. 그림 보니까 이해 잘 되죠. 허생의 초라한 초가에 대한 묘사. 자, 우리 중에서 이런 질문 할 사람 흔들어봐. 그럼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쵸? 살고 싶지 않은 집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보여주는 거야? 가난한 삶을 보여주는 거야. 그치? 가난한 삶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 가난하게 살았다는 걸 묘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쭉 표현해 줬어요. 얘들아, 묘사가 뭔지 알죠? 말로 그림 그리듯이 표현해서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 어때? 뭐가 떠올라야 돼? 장면이 쭉 떠올라야 돼. 자, 목적동에서 곧장 남산아래로 이르는 곳에 뭐가 있어? 우물이 있고 우물가에는 오래된 살금남이 서 있다. 살금남이 향해서 자, 밑줄 살인문이 뭔가 살인문. 나뭇가지를 꺾어 만든 문. 살인문이 뭐라고? 나뭇가지를 꺾어 만든 문. 나뭇가지를 꺾어 만든 문. 그래서 어디에 어울리는 문이야? 당연히 초가집에 어울리는 문이야. 그지, 은경아? 나뭇가지를 꺾어 만든 살인문이 열려있고 그 다음에 비바람도 얘들아, 초가집도 초가집인데 비바람도 가리지 못할 정도는 어떤 거야? 수리를 할 수 없는 거야. 수리를 할 여력이 없는 거야. 수리기도 없는 거거든. 됐죠? 자, 그 다음 나오면 이제 읽어볼게요. 자, 소민이. 너무 안타깝지 않냐? 그죠? 자, 밑줄. 허생은 뭘 좋아하고? 그렇죠. 독서를 좋아하고. 자, 밑줄 치세요. 그럼 이건 독서를 좋아하니까 선생님 오늘날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엄마가 책 많이 읽으라고 하는데 독서 좋아하면 좋은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독서를 좋아하면 뭘 의미할까? 앞에다 뭐? 이거야. 경제적으로 무능하다. 그러니까 그냥 책만 앉아 있는다. 이런 얘기하고. 이제 좋아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하세요. 자, 작가의식을 대변하는 인물이야. 누가? 아내. 그죠? 아내가 동그라미하고 쓰세요. 아내. 작가의식을 대변하는 인물. 아까 여기다 써주세요. 그럼 선생님, 어떤 작가의식을 대변할까요? 이때 당시에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너무 PD가 마음에 안 들겠는데 이렇게 밑에 내려왔어. 자, 실용주의적인 가치관이야. 당시에 학문을 했으면 뭐 해야 돼? 그 학문을 가지고 써먹어야지. 너 앉아가지고 책만 읽으면 뭐 하냐 이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실용주의. 그리고 나라에서 만약에 도구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제대로 써야지 라고 하는 게 바로 뭐야? 이런 가치관이야. 도구가 있으면 이롭게 사용하고 백성들의 삶은 어때? 붙어가야 돼. 너무 많이 간 거이긴 해. 아내가 여기까지 생각하지는 않기는 해요. 이건 작가의 가치관이야.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아내도 역시 학문을 한다는 건 뭐라고? 실리주의적이야. 근데 허생은 어떨까? 학문을 하는 이유는 그냥 명분이야. 열심히 공부하는 거, 학문 수양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 돈이 나와요? 그렇지, 그게 문제인 거야. 아내가 뭐 벌어먹여 살린다고 삭바느질 뭔지 알지? 남의 집에 이렇게 바느질 같은 거 해서 조금씩 돈을 받는 거야. 그래서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만 산다고. 그래서 그런 거 보고 혹시 들어봤어요? 이런 말 들어봤니 얘들아? 이 수는 10일이야. 열흘. 자, 3순이면 며칠이야? 30일이지. 30일 동안 몇 번 먹었대? 원래 30일 동안 30끼면 90번을 먹어야 돼요. 근데 몇 번 먹은 거야? 이 정도로 가난하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3승 9식이라고 한번 써주세요. 얘네는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사는 거라서 그걸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해. 호구지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자, 하루는 아내가 배가 몹시 고파서 야 어느 정도 배고프면 눈만
그 다음에 이제 아내의 대사를 한번 우리 소민아 읽었지? 영주가 아내예요. 자, 이제 감정이입을 하고 영주야. 자, 배고픈 아내 역할. 자, 큐. 그렇지. 제대로 칼을 갈았어요. 너 지금 뭐하냐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얘는 뭘까요? 네 글자야. 아내가 생각하는 학문의 목적은 뭘까? 네 글자로 말해볼래? 그렇죠. 아내가 생각하는 학문의 목적은 이거야. 너 과거 시험에는 밖에서 돈 벌어와. 네 이름 좀 유명하게 되는 거 아니야? 실리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유명해서 같이.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저런 가치관으로 생각을 해. 수단이야, 수단. 그죠? 자, 그랬더니 허생이 웃으며 말했다. 자, 그럼 허생의 가치관은 뭔지 또 그 옆에 또 허생이에요. 또 마음 편해 보이는. 자, 민영이 읽어주세요. 너무 슬프네. 자, 얘는 뭐예요? 자기 수양의 수단이에요. 쓰세요. 얘는 책을 왜 읽는데? 자기 수양. 자기 수양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아직 인격이 들렸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나 배고프다는데. 이런 거죠. 여보, 나 배고파. 나는 너무 못됐어. 이런 얘기 지금 앞뒤 맞아요? 그죠? 나 너무 배고파. 어떡하지? 내가 가서 뭐라도 구해올까? 이래야지 맞는 말이잖아. 그치? 네.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계속 안에 이제 화를 냅니다. 자, 이번에 채원이 왠지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자, 이제 화난 바가지 긁는 아내 역할 채원이 큐! 그렇다면 자기같이 일이라고 하지 그러시면 네, 그 다음. 계속 혼자 해봐요. 자기같이 일했는데 배우지 못했으니 어찌하란 말인가. 그 다음까지. 그런 전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얘들아 여기 보세요. 잠깐만 순서대로 한번 동그라미 해봐야 돼. 자, 제일 처음에 뭐를 보라고 얘기했지? 그치, 과거 시험. 왜냐면 지금 임자는 평생 과거에 응시하지도 해서 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과거. 자, 다음 줄. 그렇다면 장인 받침일도 못합니까? 선생님 장인 받치가 뭐예요? 그러면 물건을 뭐 하는 사람일까? 만드는 사람을 말해. 알겠지? 물건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오는 날은 뭘까? 공장 같은 걸 대신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럼 뭐라도 뭐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 그렇지. 장사야. 그럼 여기에서 보여주는 작가의식이 또 있다? 뭘까요? 아직은 뭐가 남아있는 거야? 계급이 남아있는 거야. 뭐일까? 조선시대 과거에 가장 높이 잘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아무도 잘 범접할 수 없어서 뭐야? 4대로야. 그 밑에가 뭘까? 농민이야. 그 밑에가요? 공인이야. 그리고 마지막이 상인이야. 그러니까 장사치는 제일 천한 취급을 받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는 공상을 지금 농민은 농사 일은 안 했고 그럼 가서 뭔가 물건을 만드는 거 못해? 아니면 물건을 팔기라도 하던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런 계급의식이 아직 남아있어요. 자, 그 뒤에는 더 자세히 알 수 있어. 자, 장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정의는 어때? 선비가 더 유능하다는 거 그걸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공인 얘기하고 상인 얘기했다 이 말인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읽어볼게요. 자, 이쪽 앞에 아름이네요. 전사야 52,000이 중국인데 어찌하란 말인가. 내 아내가 약간 화를 내고 그렇게 얘들아, 근데 지금 문득 든 생각이야. 되게 반대지 않냐? 이완대장 만났을 때 이완이 어떻게 했었어? 시사산책 3번 다 얘기할 때 어때? 못해요 그러죠. 근데 지금은요? 자기가 못해요 그러죠. 후반부의 이완의 모습을 전반부의 누구의 모습으로 보고 있어? 우리? 허생의 모습으로 만나고 있어. 그치? 아, 이거는 어디에가 없어요.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이야. 어떻게 똑같냐? 지가 하잖아, 나중에 이완한테. 그치? 자, 그 다음에 계속. 아직까지 읽었죠? 아직 계속 읽어봐요. 나는 책을 보니 내 어찌하란 말인가. 말뿐이 장어같이 일도 못한다. 장난도 못한다. 어째서 기죽지를 못하는데. 드디어 목까지 나왔어 얘들아? 계급이 없어요. 그죠? 목까지 나와서 제일 천한 윤리적으로는 엉망이 돼야만 할 수 있는 뭐예요? 그치, 그 말이지. 여기에다 세모하시고 이 말 때문에 바로 어때? 이게 나가게 된 거야. 근데 아내의 입에서 그죠? 그것이 아내의 비판이 최고조의 이름. 아내의 비판이 최고조의 이름. 아내의 비판이 최고조의 이름. 그래서 이제 갈등이 고조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갈등 구조는 누구와 누구의 갈등인 거야? 허생 vs 아내의 갈등인 거야.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도둑질이라도 해오라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렇지? 그래서 아내가 심각하구나. 갈 때까지 갔구나. 이렇게. 왜냐? 나는 자기 수양이 최고의 목적인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도적질 얘기를 했으면 어때?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야. 그렇죠? 끝까지 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일단은 그러니 선생님이 그런 책을 부분에 들어서면서 계속 하다가 고려책 읽기를 10년 넘게 했더니 이제 7년 만에 그만 적어야 하고 문을 나서서 가고. 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뭘까? 선생님이 가출을 했어요. 드디어. 가출한 건 뭘까요? 새로운 사건 전개를 암시하는 거죠. 여기다 쓰세요. 하고 문을 나서서 봐버렸다. 새로운 사건 전개 암시. 새로운 사건 전개 암시. 그래서 구성 단계도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야? 전개가 시작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발단에 나가는 앞에 잠깐 써보세요. 여기다 쓸게요. 좀 지우고. 발단의 역할, 인물과 배경 소개하죠. 그리고 사건의 실마리를 제시해. 자, 이 실마리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야? 지금 허생과 아내가 사이트 한바탕 붙었어. 그래서 남편이 뭐 한 거야? 가출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사건의 실마리.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야? 전개. 자, 전개에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돼? 이제 본격적인 사건이 시작돼요. 여기서는 뭐 우리나라를 주름 잡고 다니는 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위기가 나와요. 여기서 뭘까? 갈등, 고조. 그 다음에 결정은 갈등, 최고조의 모습을 띠고 근데 사건이 하나일 때. 그 다음 마지막 결말일 때는요. 갈등, 행동. 이게 소설의 구성 단계예요. 자, 그 중에 이제 전개니까 우리 뭐가 시작되겠어? 당연히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죠. 본격적인 사건은 그래서 처음에 나온 아내와 싸운 본격적인 사건이 아니고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 조선의 취약한 뭐를 보여주기 시작해? 경제 구조를 보여주기 시작해. 그지? 그리고 국벌론의 허구를 보여주기 시작한단 말이야. 잘못됐니? 네? 아, 네네.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 바로 잡아주면 너무 고마워. 또 있어? 어디? 아, 그러니까 발등 소개잖아. 배경 소개네. 고맙습니다. 자, 됐어요? 또 있어요? 어디? 휴대폰 틀어줘서 진짜? 지우가 많은 일을 하네? 어떻게 이렇게 치우쳐졌어? 내가 가면서 쳤나 보다. 오케이. 자, 됐고. 그렇다면, 그녀까지 읽었죠? 자, 이제, 네. 주사는. 얘들아, 왜 당연히 알고 지낸 사람이 없을까? 7년 동안 뭐 했어? 두문불출하고 집에만 있어서 책을 읽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문종가는 중요한 배경인가 선생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오늘날 종로 이러면 돼요. 네. 계속해요. 네, 그죠. 동그라미 하세요. 변시. 자, 아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 뭐 실존 인물이니 아니니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은 뭐예요? 새롭게 출연한 상위 계층이야. 그래서 뭐가 많은 사람일까? 그죠. 돈이 많은 사람이 엄청 부자인 거지. 그리고 성격은 어때? 되게 다양해. 왜냐면 니네 같은 이런 사람을 와가지고 돈 꺼라고 꺼줄까? 아니야, 그쵸? 알아봐요. 사람 딱 보고 대단한데? 그래서 이런 성격이지. 대범한 인물도 되고 대범한 성격도 되고. 내가 설마 지금 다양하다고 얘기했죠? 다양한 아니고 대범한으로 대범한. 무슨 소리 하나 했어 나도 지금? 대범한 인물이야. 그래서 척하니 만냥을 부려서 근데 이게 환상을 해놓은 게 있었대요. 오늘날에 억 단위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때 만냥이면 현대에 와서는 한 억 정도. 근데 그 억들이 대단한 아마 뒤에 나올 텐데 자습서에 있나? 한번 그 계산했던 게 우리 자습서가 아닌가요? 혹시 본 사람? 선생님 저 계산한 거 본 적 있어요? 스쳐
수능하면 봤던 기억이 있는데 억 단위가 된다고 했어. 그걸 이제 빌린 거야. 근데 차용증 썼어 안 썼어? 차용증 안 썼어. 그냥 이름도 몰라. 너 이름 뭐야? 이런 것도 안 물어. 너 어디 살아? 이런 것도 안 물어봤어. 보증인은 이런 것도 없어. 담보 잡힐 이런 것도 없어. 그죠? 그냥 애 보고 빌려준 거야. 이제 계속 봅시다. 어떻게 빌리는지 이제 그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경이 변씨라고 말해준 사람이 있어서 허생은 드디어 그 집을 찾아갔다. 허생은 변씨를 만나 길게 읍을 하고 읍 뭐야? 읍 인사. 그죠? 90도로 인사. 자, 근데 중요한 거 이건 어떤 모습을 또 알 수 있었어요? 신분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이야. 왜냐? 나는 뭘까? 선비야. 쟤는 뭐야? 상인이야. 그럼 뭘까? 나는 최고에 있는 애야. 쟤는요? 꼬레비야. 그럼 인사해도 돼? 아니야. 그냥 안녕. 이래도 돼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 길게 읍을 한다는 건 진짜 90도 배꼽 인사한다는 거야. 누가? 조선시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지. 4대부가 상인에게. 이해됐죠? 그러니까 신분에 얽매이지 않아. 이건 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모습이지만 나중에 또 대화할 때는 여전히 신분에 얽매이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해요. 자, 이제 계속 갑시다. 그래서 길게 읍하고는 내가 집이 가난하여 조그마한 것을 시험해 보려는 것이니 그대에게 돈 만금을 빌릴까 하오. 대단한 사람이죠. 함이 변신이 그러시오? 그죠? 하고는 그 자리에서 만금을 내주었다. 허생은 끝내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 나가버렸다고 그랬어. 잘 한 번만 써주세요. 허생을 무슨 모습? 네, 이따 쓸게. 쟤 되게 특이한 사람이다. 이인 그러면 뭔가 기이한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야.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지 않죠. 제가 채용증이라고 써야 되지 않을까요? 먼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죠? 고맙다 한마디로 그냥 슉 가버렸단 말이야. 되게 특이한 사람이야. 자, 그 다음에 은경 읽어보세요. 변씨 집에 자녀들과 와이프 자제가 뭐니? 자식. 네, 그 다음. 와있던 손님들은 선생님 몰골을 보니 이건 영락 없는 비용쟁이였다. 계속 읽어요. 소리를 부르는 실때는 술이 빠졌고 가시는 기축은 빠져 있으며 가슴 찌그러지는 기포는 돌려낸 흰색이 꾀대지하게 나와 코에서는 맑은 콧물이 줄줄이 네, 났다. 여기까지 묶어볼래. 얘들아, 두 줄. 허리를 두른 실띠 여기부터. 맑은 콧물이 줄줄 흘렀다까지. 얘들아, 사실은 맑은 콧물 전까지는 그래도 허생이 되게 괜찮은 인물일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맑은 콧물까지 줄줄줄 흘러. 왜 그럴까? 영양 상태도 좋지 당연히 아는 거겠지. 자, 이런 것도 뭐예요? 묘사예요, 묘사. 그죠? 허생의 외양 묘사. 그냥 몰라도 되는 말이라서 칠판에 쓰지 않을게. 이런 거 보고 페퍼파립이라고 그래. 두루마기도 엉망이고 갓도 찌그러졌다.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옷, 의복 이런 걸 페퍼파립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한자성은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자, 그리고 그렇게 가니까 허생이 가고 나자 모두 자 배경실색 메모할까 얘들아? 예전에 이런 한자성어를 학교에서 낸 적이 있어. 딴 학교야 물론. 자, 배경실색 그럼 뭐예요?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야. 그죠? 너무 심하게 놀랐어. 왜요? 그렇게 큰 돈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중요한 건 되게 삐까뻔쩍 수트 차려입고 정말 잘생기고 뭐 이런 사람도 아니라 그죠? 콧물 줄줄 흐르고 옷은요 신발도 뒤축 오늘날로 말하면 뒤에 운동화굽이 다 낡았어. 그리고 옷도요 냄새가 날 수도 있어. 그치? 왜? 오랫동안 계속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옷도 막 이것저것 찢어지고 이런 옷을 입고 왔는데도 그냥 만금을 딱 빌려줬으니까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자, 이제 대화 시작이야. 시즌이 계속 읽어봐요. 대인께서는 저희 아십니까? 모른다는. 얘는 대인이 갑자기 누구야 이러지 마시고 대인이라고 누구니? 변씨죠, 변씨. 네. 아니 지금 평생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갑자기 몇병을 통해 함부로 던져버리시고 또 그 이름조차 묻지 않으시고. 얘들아, 평생 알지도 못하는 사람 생면부지 이런 얘기 들어봤지, 그치? 생면부지의 사람한테 이름조차 묻지 않으시다니 대체 이게 무슨 영문입니까? 라고 한 거야.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때? 평범해서 당연히 변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을 한 거야. 네, 계속 읽어봐시죠. 자네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남에게 무엇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생각과 뜻을 대단히 떠벌리고. 네, 거기 밑줄 쳐볼래 얘들아. 자기 생각과 뜻을 대단히 떠벌리고 이거 뭘까? 허장성세, 허장성세, 호언장담.
그죠? 허장성세 호언장담. 뭔 말인지 알지? 허풍 떤다 이 얘기야. 야, 나 되게 대단한 사람이야. 너 나한테 돈 안 떠줬다가 네가 큰일 나. 뭐 이러면서 되게 당당하게 떠벌린다 이런 얘기야. 그지?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어. 네. 그 다음에 자신의 신의를 먼저 보이려고 자랑하지. 그렇지. 뭐 하는 거야? 자화자찬.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화자찬하기 마련이야. 그지? 그런데 얘는 그랬대 안 그랬대? 안 그랬대요. 네. 자, 그 다음에 민지가 읽어야 될 것 같아. 안색은 교원 영색이라고 지금 한자 성어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지, 그치? 교원 영색. 꾸미는 거야. 자기를 막 포장하는 거야. 그걸 교원 영색이라고 해요. 네, 계속 읽어보세요. 왠지 지금 계속 민지가 읽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은 길에 평소에는 빼지지 않아 분명히 간단하고 눈빛이 원활하게 보이는 어디를 끌어오는 되게 재미없으니 사실 재미를 가지지 않았던 그런 하루를 나눴다. 그러니까 어때? 사람을 알아본 거지. 자, 계속 갈게요. 시험을 보다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닐 것이며 역시 손님에게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닐 것임에 이런 말 하지. 아닐 것임으로 이런 뜻이야. 우리 현대국어라면 아닐 것임으로 나 역시 손님에게 시험해 보려는 것이 있네. 주지 않으려면 그만이겠지만 이미 만금을 주었는데 성명을 물어서 무엇 하겠는가. 역시 여기까지가 대범한 성격이야. 자, 그 다음에 연지. 성과 만점을 내는 것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게 바로 경기도 안성으로 내려서 거기에 머무는 목표를 말하는 네, 네모하세요. 이제 공간적 배경 이동했어요. 그렇지. 종로 운종가에서 어디로요? 안성으로. 공간적인 배경의 이동이죠. 네, 안성 가서. 안성을 왜 갔는지도 그 이유도 나오죠. 네, 계속해봐. 안성지방이 경기도와 충청도에 바뀌고 성남지방이 그의 대목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네, 그러면 이게 바로 뭘까요? 당연히 그때 당시에 뭐의 중심지래? 거기 써있듯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라는 거야. 그리고 교통의 요지야.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특수한 거지, 여기가. 그죠? 얘들아, 삼남이면 어디야? 삼남, 밑에 나와 있듯이 어디를 삼남이란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그러니까 경기도 밑에 있는 세 개의 도시에서 서울로 올라가려면 어디를 꼭 거쳐야겠다 이 얘기야. 그치? 안성을 지나서 가야겠다 이런 말인 거야. 이해됐죠? 자, 거기서 대출, 방배, 성류, 유자 등 과일들을 모두 시세에 목표하고 그렇죠. 자, 드디어 이제 시세의 곡절로 사들이는 뭐가 시작됐어요? 이제 매점이 시작됐어요. 이제 아직 팔진 않았고요. 자, 그래서 모두 사들였어요. 거기 과일에다 일단 동그라미야. 쭉 열거했어요. 열거법 그리고 예시도 괜찮아. 대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 우리나라에서 석류가 낯섰나 봐요. 그죠? 오늘날에는 석류를 수입하는데 잘 모르겠는데 석류가 없는 난 혹시 석류가 나나? 우리나라에서? 본 적 있어요? 중요하진 않고요. 자, 과일을 동그라미라고 쓰세요. 과일은 뭘까? 양반의 허례허식을 나타내는 소재 1번이야. 맞으면 좋을까? 일단 과일. 자, 선생님 과일인데 왜 비타민C도 풍부하잖아요. 그리고 수분 공급 빼잖아요. 근데 이게 왜 허례허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과일이 언제 쓰이는가를 보면 되죠. 그쵸? 과일은 언제? 요런 때에 쓰이는 거예요. 제사나 연회. 자, 제사가 뭐예요? 죽은 조상에게 드리는 거야. 그치?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못 먹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제사 지내느라고 과일을 허비하고 또 그들이 만나서 뭐예요? 술 마시고 옆에 기생 끼고 놀고 이럴 때 안주가 무슨 안주? 과일 안주라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는 백성들 돌아보지 않고 자기네만 생각하는 처사야. 누구? 양반들이. 이해돼요? 그래서 과일을 선택한 거야. 알겠지? 네, 그래서 과일을 선택해갖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사제비를 일단 했어. 자, 그 다음 연지까지 읽었죠. 영하. 그렇지. 거기 연회의 세모, 제사의 세모예요. 자, 이게 이제 허례허식을 보여주는 거고, 네, 계속.
네, 이게 바로 뭐야? 매점 매석이죠. 싹 다 사버려서 더 높은 가격으로 싹 풀어요. 자, 그런데 보통 사람이면 엄청 돈을 많이 벌었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아싸, 어디로 여행 가지? 뭐 사지? 막 이게 평범한 반응이야, 그쵸? 그런데 허생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모르셨어요. 한숨. 그럼 우리는 생각하겠죠. 아, 얘는 욕심도 많다. 돈을 들 벌어서 한숨 쉬나? 우리는 평범하게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죠, 그치? 그런데 허생이 한숨을 쉰 이유는 뭐 때문이야? 어허, 조선의 경제 구조가, 그죠? 우리랑 달라 상황이, 그치? 나라 생각하고 있어, 지금. 자, 한숨에다 쓰세요. 조선의 취약한 경제 구조에 대한 한탄. 조선의 취약한 경제 구조에 대한 한탄. 조선의 취약한 경제 구조에 대한 한탄. 자, 그럼 뭐가 안 되는 거니? 유통이 안 되는 거야. 쫙 다 얘 하나 딱 사버리면 어때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당연히 뭐도 안 돼? 무역도 안 돼. 만약에 과일이 부족하잖아. 그럼 뭐해? 수입하면 돼. 근데 지금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대팔기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우르르 사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계속 겨우 만금으로 한나라를 희청하게 만들었으니 나라의 경제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이때는 그러면 어때? 안타까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넘기지 마시고 아까 앞에도 문제 안 풀었거든. 1, 2, 3, 4 네 문제 풀고 그 다음으로 이제 예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4개 풀어보세요. 추억? 문제 이제 괜찮아? 문제 안 치고 너무 작다. 엉덩이 붙인 허리도. 왜냐면 허리가 되게 중요해. 자, 됐습니까? 1번이죠. 아무런 가치가 없다가 아니라 한문을 했으면 뭐 할 수 있어? 입신양명 할 수 있어. 그렇지. 과거 시험 봐서 유명해질 수도 있고. 자, 그 다음 2번은요. 허생의 아내 그리고 비탈. 자, 이제 3번, 4번 못 풀었나? 자, 10초만 더 줄게요. 3번, 4번 답 결정해주세요. 단답식이라 4번도 괜찮았죠? 자, 3번의 정답 4번이죠. 자, 4번은요, 재물. 자, 이거 뒤에 넘겨서. 자, 그 눈깔 이것이, 연지 이것이, 영화 이것이. 네, 연우야, 선생은. 선생님 다시 가야 보내주세요. 네, 자, 아까 여기 과일 썼던 데 있죠? 고기, 이거 똑같은 거 써주세요. 어디에다가? 말총에다가. 말총. 똑같이 이렇게 양반의 화려함을 나타내는 소리를 해놓고 몇 번으로 해? 2번. 허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머리 기는 것도 아닌 거야. 그거 머리 무느라고 저런 데 돈 소비하고 말총을 사서 만건 만들고 막 이러냐 이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마찬가지죠. 만약에 지금 금영이가 머리를 길었다 생각해봐. 머리 이렇게 길고 이렇게 올려서 상투로. 그러면 상상해봐 어떨까요? 최근에 그 사람을 한번 봤다. 남자에게 자기 친구가 있었대요. 생머리로 길었어 머리를. 근데 남자애가 앞머리도 냈더라. 약간 거기 앞머리 낸 거 약간 비호감이었는데, 근데 사연을 듣고는 감동받았어요. 친구가 소아암에 걸렸대요.
그래서 머리가 이제 계속 밀어야 되고 안 나고 하는 거지. 그래서 친구한테 가발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머리 길렀다고. 그래서 그래, 사람들은 다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남자 머리 왜 길러? 이렇게 나는 좀 그렇거든. 머리 기르는 건 별로야.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뒷모습을 보면 진짜 여자애 왜냐면 허리까지 길었거든요. 근데 앞모습 보면 깜짝 놀라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친구를 위해서라는 얘기를 듣고 되게 깜짝 놀랐지. 근데 예전에 우리 그런 말 있어.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 그러니까 신체에 나오는 머리털이나 이런 거 전부 다 누가 주신 거? 부모님이 주신 거. 이걸 지키는 게 효의 근본이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유교의 가치관 때문에 머리를 계속 뭐 했던 거야? 길렀던 거지. 그런데 이미 한번 우리가 나라가 치욕스럽게 이렇게 왕이 임금이 중국의 임금 앞에서 이제 머리를 고아려서 항복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실용적인 가치관이 당연히 이게 유교의 가치관을 믿고 살아서 뭐하냐 근데 떨어지는 게 뭐가 있냐 이런 게 이제 스물스물 딱 뜨기 시작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슬슬 어때? 이 머리털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거 뭐야? 그러면서 이제 자르잖아요. 그치? 꼬발. 그리고 옷도 바꿔 입잖아요. 그런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되죠. 슬슬. 자, 근데 지금 바로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였던 거야? 이 작품에서 나오지, 그치? 머리 잘라야 돼. 옷도 반복해야 돼. 가발 입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제 계속 봅시다. 자, 그래서 말총을 다 거두어 드렸다.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령하. 그렇지. 자, 결과는 역시 만건값이 10배로 치솟았어요. 근데 어디가 웃겼을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개 1번이에요. 나라가 엉망이에요. 그죠? 자, 그럼 전개 1번에서는 뭐까지가 전개 1이야? 과일 한번 사드리고 말총 한번 사드려서 조선의 경제를 뒤흔든 것까지가, 그지? 그래서 엄청난 이익을 거둔 것까지가 전개예요. 1번. 자, 이제 전개 2번 가자. 자, 메모하자. 누구든 누구? 뱃사공 나왔어. 자, 얘 역할이요. 1번 쓰세요. 뭐야? 정보 전달자. 정보 전달자. 정보 제공자라고 해도 돼. 정보 전달자. 그리고 무슨 인물일까? 허생을 돕는 보조적 인물이야. 주인공 아니죠? 허생을 돕는 보조적 인물. 자, 젊은 뱃사공이면 당연히 어땠을까? 모르죠. 섬 지역을. 이 지역의 지리를 모르니까 그렇지. 늙은 뱃사공을 찾아서 물어봤어요. 자, 이제 허생 갈게요. 자, 명화 읽었죠? 다시 가세. 과린이. 허생 늙은 뱃사공을 찾아서 물었다. 그 다음 바다부터 읽은데요. 바다밖에 사람이 살만한 길바로 있다. 네, 여기 메모하세요. 중요한 거는 아직 뭐가 있던가? 빈섬. 무인도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치? 빈섬. 자, 그럼 이 공간은 뭘까? 허생의 이상을 실험하는 공간이야. 그렇죠? 허생의 이상을 실험하는 공간. 그럼 여기다 잠깐 한번 10초만 생각해봐. 여러분들도 이런 빈섬이 있다 그럼 뭐 할래? 나만의 왕국. 뭘 세울래? 그죠? 본인이 원하는 행복한 걸 거기 다 갖다 놓겠지, 그치? 그런데 허생은 또 어때? 이상적인 사회를 율도국 마냥 이상적인 사회를 좀 실현하고 싶었던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있을지요? 여기부터 계속 발음 읽어. 지요 전쟁과 태풍에 불결하여부터 북쪽으로 사흘간 한방생활과 빈선에 닿았습니다. 따져보니까 정부의 사문과 일본의 장기도의 중간쯤 되고 얘들아, 사문, 장기도 이런 거 어딘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 있을까 없을까? 그냥 어느 섬 정도 된대. 거기 밑에 나와 있듯이 사문은 동남아시아의 어느 곳 정확히 알 수 없고 장기도는 일본의 나가사키 중간쯤 될 겁니다. 다음 그 곳에 대한 묘사는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묶어 있는 걸 여러분이 다시 묶어주세요. 꽃나무가 절로 피며 과일이 절로 익어 있고 사슴들이 떼를 지어다니는 무슨 천국인가 봐. 물고기는 사람을 봐도 놀라지 않았을지요까지요. 이게 뭘까? 살기 좋은 곳이야. 이상향의 모습이야. 유토피아야. 그지? 그러니까 이 늙은 뱃사공이 보기에는 야 농사 안 지어도 되잖아. 맞죠? 꽃나무가 막 절로 피고 과일도 저절로 익어. 사슴 떼지어 다녀. 물고기 그럼 어때? 채식도 할 수 있고 육식도 할 수 있는 환경이야. 이 말이거든. 뭔 말인지 아니? 먹고 살고 충분해. 이 말인 거야. 농사 짓지 않아도 돼. 이런 거지. 그러니까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이 말인 거라고. 이해됐죠? 그냥 이쁘다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허생이 어때? 크게 기뻐요. 그래?
그럼 어때? 나의 이상을 좀 이뤄낼 수 있을까? 원시의 자연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있고 내가 실험할 건 뭔데? 당연히 계급이 평등하고 그죠? 자급자족 가능하고 또 무역도 가능하고 이런 거 꿈꿨는데 여기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거지.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나윤 자매가 내가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 주며 그들한테 얘기해 주면서 사고를 그들을 가리키게 하였다. 드디어 바람을 타고 붉은 바다로 가서 섬에 들어가게 되었다. 허세는 섬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고를 주먹으니 그날 실망하여 생각했다. 자, 어때요? 상황이 딱 바뀌네요. 아까 뭐였어? 브라보. 그런 점이 있다고? 이야기로만 들었을 때 어땠어? 기뻐했어. 그치? 기뻐. 근데 지금 막상 들어가 딱 보니까 어때? 이거야? 너 말 되게 잘한다? 이거지. 네 말에 깜빡도 같다? 이런 거야. 그래서 뭐 했어? 실망이에요. 연결하세요, 심리. 기뻐함에서 뭐로? 실망까지. 그죠? 심리가 바뀌었어요. 내가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막 크게 기뻐했어. 그런 데가 있다고.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어때? 생각보다 너무 좁은 거야. 그치? 그래서 실망했어요. 네, 그래서 읽어볼게요. 자, 성철이. 쌍보자 천이라고 보면 얘들아, 천리. 심리가 4kg예요. 그러면 천리면 뭘까? 400kg? 맞니? 그죠? 400kg. 우리나라가 3천리예요. 그러면 천리가 못 된다는 우리나라의 3분의 1토막? 우리나라 되게 조그맣잖아, 땅덩어리가. 근데 그걸 3분의 1인 거 어때?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3분의 1은 큰 거야. 그지? 그런 나라를 지금 자기가 다스린다고. 근데 허생의 포부는 그럼 그만큼 어땠다는 거야? 훨씬 더 컸다는 거지. 자, 그 다음 천리가 어때?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부터 땅 한번 해보세요. 나는 김지고 생물은 달콤하여 그저 돈만을 먹으면 될수 있겠구나. 그렇지. 얘는 또 되게 뭐는 그저 돈 많은 늙은이. 얘들아, 우리는 그렇죠. 선생님, 저는 꿈이 있어요. 돈만 많이 벌면 돼요. 이런. 근데 얘는 그저 돈 많은 늙은이야. 그러니까 허생은 어때? 돈 위에 있는 사람이야. 돈도 뛰어넘은 사람인 거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얘는 일단 서울 보고 어때? 뭘 느껴? 안타까운 실망이에요. 그죠? 안타까운 실망 써주시고. 안타까운 실망. 그래서 빈섬의 한계를 딱 인식했어요. 그러자 사공이 물었다. 자, 계속 지은이 읽어볼까? 네, 중요한 말 하나 나왔어요. 네. 정말 일단 사람이라 들어가기 마련이네. 거기 없을까 걱정해야지. 어찌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두 글자 뭐예요? 인용이에요. 인용. 그죠? 논어를 인용했어요. 논어. 자, 논어는 공자의 제자들이 어때? 서로 이제 공자와 선문답 주고받은 걸 책으로 엮어놓은 거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 뭐라는 얘기 한 글자? 덕이야. 덕이 있으면, 즉 오늘날에서는 덕이 뭔가야? 그럼 인격이요. 그죠? 성격이요. 나 쟤는 성격이 되게 좋아. 그러면 주위에 누가 모여? 사람이 많이 모이게 마련이라는 거야. 사람 없는 거 걱정하지 마. 내 덕이 없는 걸 걱정해야 해. 이런 말인 거야. 그죠? 되게 정신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지. 자, 계속 그때. 네, 거기 그때에다 쓰여 화제 전환. 화제 전환. 그래서 이제 섬에 모여 있는 사람들, 내가 모을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야. 도적대 수천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근데 얘는 사실 이 도적대는 도적대가 아니라 뭐였어요? 불쌍한 양민이었지. 양민이 뭐예요? 선량한 백성이에요. 그걸 양민이라고 해요. 자, 일단 도적대 수천이 우글거리고 있었다까지 쓰세요. 당시의 시대상. 당시의 시대상. 그럼 무슨 얘기일까? 나라가 굉장히 가난해서 뭐 한 거야? 이것저것 옆에 가서 좀도둑처럼 음식을 이렇게 훔쳐서 먹는 거야. 그리고 의복, 추우니까 의복 같은 거 훔쳐 입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막 큰 보석을 훔치고 막 금괴를 훔치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선량한 백성이었던 거야. 알겠지? 그 밑에 나오지, 그치? 자, 그 다음 성주. 그 지방에 고을과 분해서 구조를 풀어서 세포화를 발수가 잡을 수가 없다. 네, 거기 묶어주세요. 그 지방의 고을과 분해서 군조를 풀어 체포하려고 했으나 잡을 수가 없었다까지 쓰세요. 집권층의 무능함. 집권층의 무능함. 자, 그런데 이제 또 이걸 또 누가 또 잡아드려요? 허생이 또 단번에 멋있게 해결하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제1로 와요. 부족부족하고 나라라는 도덕처럼 표현할 수가 없어서 바야흐로 군주를 하겠다. 되게 특이하지 않아? 도적대라고 했는데 노략질 함부로 할 수 없어서 금줄이야. 그러니까 도적대가 아니었던 거지.
이해되죠? 네, 이런 거 보고 이제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나 지금 괴로워요. 수업 시간에 수업만 집중하자. 자, 계속. 선생님이 도덕은 수준으로 들어가서 얘들아, 괴수. 자, 숫자가 무슨 수? 머리수. 그럼 뭐야? 우두머리란 뜻이야, 그치? 도적이 우두머리를 달랬다. 그러니까 항상 싸우면 누구랑 싸워야 되더라? 우두머리랑 싸워야 돼. 밑에 꼬리비랑 싸워봐 소용없어요. 자, 그래서 우두머리랑 딱 한 단판을 짓습니다. 자, 이제 현수. 천명에 따라서 나는 한 사람한테 얼마의 돈이 더 돌아간다. 갑자기 와서 뭐해? 산수시험 내고 있어. 그죠? 1000명이 1000금을 털어서 나누면 한 사람 앞으로 얼마의 돈? 한 사람 앞에 한 양씩 들어가지요. 어때? 이익이 커요? 적어요? 적죠? 네. 자네들에게 아내가 있는가? 없답니다. 가진 밭대기라도 있는가? 도적들이 코웃음을 쳤다. 이런 거 뭐라고 그래 얘들아? 실수라고 그래. 실수. 너 어이없다. 지금 장난하냐? 아내가 있고 밭대기가 있으면 도적질 하겠냐? 지금 이런 얘기야. 그지? 실수. 아니 밭 있고 아내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도적이 된단 말이오? 자네들이 그렇게 잘 안다면 어째서 장가를 들어 살림을 장만하고 소를 사서 밭을 갈 생각은 하지 않는 겐가? 아 이게 좀 안타깝네. 양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조건은 있어야 돼. 뭐요? 장가를 일단 들어야 돼. 결혼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뭘 사요? 농사지을 미천인 소한 마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이야기를 왜 할까? 이 얘기 해주는 이유 내가 돈 줄게. 이 정도 내가 기반 마련해 줄게.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리 되면 살아서 도적놈이란 이름도 없을 것이고 집에 살면서 부부의 즐거움도 있을 것이며 나돌아다녀도 관에 붙잡힐 염려가 없을 것이고 길이길이 의식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어찌 그런 생활을 원하지 않겠소이까? 다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을 뿐이죠까지. 자, 여기까지 일단 쓰세요. 양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조건. 양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조건. 아내와 소열. 자, 그런데 이렇게 구구절절히 풀어서 쭉 설명해주는 이유가 뭘까? 대화를 통해서 니들 스스로 깨달아봐. 그죠? 뭐가 문제인지 깨달아봐. 이런 얘기인 거야. 그치? 대화의 목적도 쓰세요. 대화의 목적. 문제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한. 문제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길게 사용하는 우리는 읽을 때 다소 어렵지만 이게 뭔 얘기야 하면서 우리도 적으로 깨닫게 되죠. 자, 그런데 끝내 이제 믿지는 못해요. 자, 제이 읽었고 현수 읽었고. 자, 소민이 읽을 차례인가요? 네. 소민 읽었니? 자네들이 자네들이 용서 도적질하는 도적은 이름과 어찌 그러면 도적을 내가 자네들의 교훈을 마련해 줄 것이니 내 바닷가를 불러주거나 사람의 붉은 빛깔의 까마귀는 내가 오직 일을 시켜드릴 테니 거기 지내는 난관을 가져가. 우와, 니네 어떻게 할래? 만약에 니네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봐 돈을 그랬어. 그럼 너무 안타깝게 근데 이때 돈은 무슨 돈이라는 거지? 역전. 무거워요. 지폐였다면 어때? 마음껏 가져갈 수 있지 않았을까? 지폐가 아니라 역전이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 안 믿어? 선생님, 네, 계속 읽어보세요. 사실은 도적들과 역전을 통하자 도적들이 모두 미친놈이 그렇죠. 세모하자 미친놈. 안 믿었어요. 비웃었어요. 조소라고 하지. 그치? 조소. 비웃었어요. 근데 다음날이 돼요. 바닷가에 호생이 돈 30만 냥을 싣고 나타나자 모두 크게 놀라 호생에게 줄을 지어서 그치? 절을 하였다. 뭐야? 존경을 표하는 모습이지. 진짜였던 거야. 존경을 표하는 모습. 자, 그러면 5, 6, 7 풀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하나 주시면 하나 떨어뜨리겠다.
얘를 6번 잘 생각해 보세요.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돼. 선생님이 쟤네들이 왜 도적질하는지 알고 있는 거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한 거라고. 자, 됐습니까? 한번 채점해 봅시다. 5번은 1번. 근데 6번은요? 2번입니다. 맞았어요. 깊은 내용까지 파악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7번은요? 2번이죠. 비웃었는데 존경까지 하게 됐어요. 자, 이제 우리 어디까지 할 거는 전개 2번까지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이제 한 바닥 하고 조금 몇 줄만 남았어요. 자, 이제 영주야 오지. 네, 동그라미였지. 아까는 미친놈이었지? 근데 그 미친놈이 지금 뭘로 바뀌었어? 장군으로 바뀌는 순간이야. 내 신생의 호칭 변화. 당연히 존경심이 반영된 거지, 그치? 존경심 반영 쓰지 않아도 돼요. 호칭만 변화된 거라고 써주면 돼요. 돈 주면 장군 됐어요. 자, 그 다음. 계속 읽어요. 있는 대로 지금 의미하는 분들이 그냥 지나쳤어요. 사회마다 그냥 그렇지. 여기에서 밑에 40서에 써있기는 도적들이 오랜동안 굶주린 백성이기 때문에 기운이 없어서 많이 돈을 가져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당시 백성들이 되게 어리석었다. 이걸 통제한다라는 관점도 있어요. 인간을 탐욕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기엔 좀 너무 많이 간 거고, 그냥 정말 내가 너무 굶주렸구나, 골았구나, 이런 얘기야. 네, 그죠? 허생이. 하나님이 너희를 힘이라고 보자고 되게 기뻐하는데 그 도적질이라도 변변히 할 수 있게 그렇지. 도적질도 밥심인데. 그죠? 그 다음. 지금 너희들은 지금 흥민이 되려나 해도 미련이 이미 도적에 몸에 올라 있으니 어디 갈 곳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릴 때니 가지고 와서 안에 소한 마리씩 그렇지. 두 개 동그라미 두고 안에 소. 얘가 바로 뭐야? 양민으로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양민으로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양민으로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근데 지금 아내를 얻고 소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요? 허생이 뭘 줬어요? 그렇지. 돈을 줬죠. 돈으로 아내도 이제 만날 수 있고 데이트도 할 수 있고 뭐 결혼 바로 하면 좋겠고 어쨌든 아내라고 했으니까 결혼 조건이겠네. 그치? 지참금도 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소도 당연히 살 수 있겠고. 자, 하자. 군도들이 내가 군도 뭔지 알지? 이제 무리 도적을 군도라고 하는 거야. 도적들이 모두 좋다고 생각하면 흩어졌다. 그러니까 얘네는 드디어 두 글자를 얻은 거야. 삶의 희망을 얻은 거야. 희망, 삶의 희망. 자, 그 다음에 그동안 여기부터요. 자, 윤영이. 그동안 학생은 한달 동안 먹으러 음식을 장만하여 기획하였고 야, 이거 근데 좀 나는 이래서 소설인가 싶어요. 야, 2,000명이 한 해 동안 먹으려면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2,000명이 1년. 한 명이 365 곱하기 3이야. 그러면 적어도 1,000끼는 더 먹어야 되잖아? 안 썩어야 돼, 그거다가. 그죠? 소설에서는 대단한 것 같아, 각자. 그죠? 근데 어쨌든. 소설이니까 이해해주자. 자, 그래서 양식을 장만하여 그들을 기다렸다. 자, 그 다음. 계속 읽어요. 도적들이 태어난 날짜에 모두 도착한 뒤에 초생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드디어 모두 배를 탔고 빈성으로 들어갔다. 학생이 도적들을 모두 쓸어가자 나라는 하나 도적감이 없었다. 아까 위에서 도적들이 어때? 막 들끓었는데 나라는 뭐 어떻게 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허생이 한 번에 싹 다 해결했잖아. 그치? 네, 그래서 역시 무능을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의학적 분석이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한편 자, 여기부터 채원이 한편 서도로 들어간 학생과 도적들은 나무를 찍어서 집을 짓고 배낭을 엮어서 울타리를 만들었다. 향기에는 온전하다 보니 온갖 곡식이 심는 대로 크고 무성하게 자라고 기울면도 정기질을 하지 않아도 한 줄기에 9 이상이 달렸다. 네, 얘들아 거기까지 있지. 한 줄기 9 이상이 달렸다. 이걸 네 글자 뭘 가능하게 했다 이 얘기야? 스스로 농사 짓고 거기서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었어. 그 다음 뭐가 가능한 사회?
가능한 거야. 빈섬의 모습 첫 번째 자급자족이 가능했어요. 자급자족. 그래서 얘들아 땅이 되게 소중한 거. 땅만 있으면 어떻게든 물 심어서 먹고 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땅떼기 하나는 나중에 꼭 사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3년 먹을 용도 계속 읽어요. 3년하고 10년을 지켜보고 나머지는 모두 배에 싣고 장기부로 갔다. 네, 거기 밑줄. 자, 장기도 아까 어디라 그랬지? 일본에 나가사키 이랬었지, 그치? 거기 갔다 팔았대. 그럼 두 번째 모습 뭐였다는 거야? 일단 뭐야 또? 자, 자급자족이 가능한 사회였고 그 다음에 해외 무역까지 시도했어요. 조선의 취약한 경제 구조엔 저건 힘들었었어. 근데 장기도에 나가서 팔았어. 자, 그 다음 장기도는 일본에 속한 고을로 31만 호가 되는 큰 지방인데 일단 호가 뭔지 알죠? 가가, 호호 이러지 집 하나를 세는 단위가 호야. 자, 바야흐로는 뭐냐면 큰 집안인데 바야 이제 막 한창 이거는 순우리말이야. 이제 막 한창 큰 뭐가 들었대요? 기근이면 뭐야? 가뭄이야 가뭄. 그죠? 그래서 농사를 짓지 못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 당연히 많겠지. 기근이 들어있었다. 그리하여 굶주린 사람들을 자 진휼 어려운 말이지만 진휼이 뭐야? 구해줬다는 거야. 도와줬다는 거지. 그리고 뭘 얻었어? 은 100만 양을 얻게 되었다. 드디어 뭐야? 무역 성공. 그죠? 해외 무역 성공까지. 자, 허생이 탄식하면서 계속 채워나 읽어보세요. 이제야 나의 자그마한 시험을 마치게 되었다. 네. 자, 그럼 자그마한 시험 뭘까? 이상사회 건설 시도한 거. 이상사회. 즉, 자급자족하고 해외무역하고 그 섬 내에서 다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거. 이상사회 건설 시도를 마치게 되었구나. 그래서 해외무역까지 성공을 갔다. 그 다음에 학원은 하고는 남녀 2,000명을 모두 모아놓고 명을 내렸다. 자, 그 다음에 명 내린 거. 아린이가 한번 명을 내려봐요. 내가 처음 너희들과 있음에 들어왔을 때 계획으로는 먼저 너희들을 풍부하게 만들어두는 거야. 네, 밑줄. 자, 이게 바로 뭘까요? 풍부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 그게 이용생적 가치관이에요. 누구도 배고프면 사실 우리 배고프면 머리도 안 들어가요. 배고프면 공부도 못해요. 그치? 배고프다 그래서 도구가 있을 때 그걸 이용을 잘 하고 잘 도구를 이롭게 쓰고 수가 두터운 수야. 색은 날색이야. 그러니까 삶을 어때? 두텁게, 윤택하게,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이용생의 가치관이야. 나는 먼저 너희를 그렇게 살게 하고 싶었어, 첫 번째.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또 하고 싶었던 건 뭐야? 문자를 만들고 싶었어. 그리고 뭐야? 일간제도를 새롭게 제정하려고 하였느니라 그랬어. 그럼 이건 뭘까? 문물과 제도예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문자가 있으면 어때? 그 나라는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 나라에 글이 있으면. 근데 글이 없으면 어때? 그 나라는 쉽사리 다른 나라에 속국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작은 나라지만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는 건 뭐야? 우리나라만의 고유의 문자가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걸 너무너무 쉽고 하루아침이면 배울 수 있는 쉬운 문자를 가지고 있어요. 나도 그걸 만들고 싶었고 그리고 의관제도를 새로이 제정하려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전부 다 비판이야. 그지? 그런데 여기 땅이 좁고 내 덕이 얇으니 그러니까 어때? 아, 나도 부족하지만 장소도 별로야. 그래서 거기 이게 완전한 이상국 건설의 실패 요인이지. 그래서 이상국 건설의 실패 요인. 땅이 좁고 내 덕이 얇으니. 여기에 이상국 건설의 실패 요인. 이상국 건설의 실패 요인. 자,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련다. 그럼 어때? 이제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얘기죠. 자, 영주야 이거. 자, 지금 생각났어. 이따 얘기해 같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봐라. 아이들이부터 묶어주세요. 아이들이 태어나 숟가락을 잡게 되면 오른손으로 잡도록 가르치고 그럼 이거 뭐야? 법도를 가르치게 해라. 법도.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옛날 사람들이야. 오늘날은 왼손 쓰게 냅두거든요. 하루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보하게 하라까지. 자, 이거 뭘까요? 장유유서. 3강 5륜 중에 하나죠. 장유유서. 그래서 그 묶은 데다가는 쓰세요. 기본적인 관습 존중. 기본적인 관습 존중. 그래서 되게 근본적인 거야. 그치? 자, 이제 한번 해보세요. 8번, 9번, 10번.
잠깐 생각하다가 안 나면 나랑 같이 할 테니까 그 밑에 거를 풀고 있으세요. 아드님은 집에서 다 해볼 수 있겠네? 가림이도 집에서 해봐야겠다. 팔번을 제일 누가 쓸 거야? 완전 안 돼. 자, 얘들아 8번 내가 언급 안 해서 같이 합시다. 요약적 요약. 아까 슬쩍 지나가면서 한 번에 얘기했던 것 같긴 해. 자, 그 다음에 작품에 뭐를 높였을까? 장기도니까, 실제로 있는 진영이니까, 현장감 해도 되고, 사실성 해도 되고, 사실성. 그 다음에 9번의 정답은요, 3번과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10번은요, 4번이죠. 자, 이 뒤에 넘겨서. 자, 108쪽 전개 2번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준다고 했어. 그거 안 했군요. 쉬는 줄 테니까. 이렇게. 얘들아, 우리 몇 시 시작했죠? 2시 반. 근데 지금 벌써 4시, 3시예요? 4시 반이요. 내가 그냥 쉬지 않고 좀 빨리 끝나면 어떨까? 쉬고 모이는 시간에 그냥 확 내려갈 것 같아. 잠깐 스트레칭 잠깐 하세요. 허리도 한번 돌려주고, 팔목도 한번 돌려주고, 자, 목도 한번 돌려주고, 여기 시신경 마사지 한번 해주고, 꼭꼭 눌러줘. 이렇게 우리 눈은 소중하니까. 얘들아, 진짜 세상에서 제일 아끼게 되는 너희 몸이야. 그죠? 소중하게 생각해주세요. 허리요. 허리 쫙 펴고 잘. 자, 그래서 주성아 너에게 달려있어. 시간을 알람을 해놓도록 해. 그래서 지금 몇 분이지? 55분. 그럼 앞으로 네, 알아요. 아세요. 그래서 몇 분 접하면 돼? 25분 하면 되나? 그래서 5분 빨리 끓여주면 되니? 그죠? 5분이면 충분히. 네. 이거 뭐야 이거? 일단 알았어. 일단 5분으로 해봐. 일단 23분으로 해봐. 23분. 자, 갑니다. 자, 이제 얼른 갈게요. 그러고는 다른 배를 모두 불살라버리고,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배를 왜 불살라? 세상에 진짜 아까웠어. 진짜 대범하고 특이한 사람이 아니죠. 나가는 사람 이거 이유야.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들어오는 사람은 없을 테지. 그래서 뭐야? 고립된 성을 만들겠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식 낳고 하는 건 이해돼. 하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은 도둑 말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건 난 용납 못해. 이런 얘기야. 네. 이거 자식과 똑같이 풀어본다. 퍼진다. 자, 하고 은자 50만 양을 이것도 이해 안 돼. 왜 돈을 버려? 바다 속에 던지며. 자, 왜 그런지 알죠? 경제 규모가 취약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큰 돈이 있어봐야 어때? 쓸 데가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돈이 필요가 없어. 벌써. 바다가 마르면 얻는 사람 생기겠지. 그거 어때? 불가능이야. 바다가 마르지 않으니까. 100만 양이라 되는 돈은 나라 안에서 놓아줄 곳이 없거늘 하물며 이 작은 섬에서야 쓸 곳이 있겠느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역시 뭐예요? 조선의 경제구조의 취약함을 다시 한번 비판하는 거야. 그죠? 했다. 그를 아는 사람은 모두 배에 실어서 함께 섬을 빠져나오며 이 섬의 화근을 없애려 함이네. 자, 그를 아는 사람 세모. 그 세모랑 뭐랑 연결? 화근이랑 연결. 화근이 뭐야? 재앙의 근본이야. 이런 얘기야. 그죠? 그래서 니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를 아는 것이 아는 게 병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한 사람에 대한 얘기야. 십자우가. 많이 알면 그게 화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그 아는 사람들이 당연히 어때? 섬에 잘난 척하고 자기네들이 계급을 만들 테니까 이 섬에서도 안 좋아.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 십자우간이 여기 100% 많아 떨어지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를 알므로 해서 어때? 이 환상적인 섬에서 같이 있을 수 없게 되잖아. 그지? 네. 그래서 섬을 빠져나오며
화근을 없애야 돼. 그래서 화근 바로 위에 글을 아는 사람이 화근이죠. 라고 하였다. 무트로 나온 육지로 나온 호생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뭐야? 사고 묻힌 그죠? 위에 고립된 사람들, 의탁할 곳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였다. 자, 이런 게 바로 뭐야? 이용생을 실천하는 거야.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거야. 돈을 그렇게 써도 아직 은자 10만 냥이 나왔다. 그죠? 대단하지 않냐? 50만 냥은 버렸어요. 근데도 10만 냥이 나왔어요. 이 돈이면 변씨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겠군. 허생이 변씨를 찾아가서 보고는 나를 기억하겠소이까 하고 변씨는 깜짝 놀라며 이제 세월이 흘렀으니까 말했다. 그대의 얼굴색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은 걸 보니 혹 만금을 다 털어먹은 건 아니요. 자,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아직도 똑같아. 외양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건 똑같아. 처음에도 외양을 통해서 아, 쟤는 그래도 평범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외양이 내가 돈을 꺼뒀으면 당연히 뭐라고 기대했겠니? 수트 차림에 리무진 쫙 끌고 왔을 거라 기대했겠지. 근데 지금 어때? 더 몰골이 안 좋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너 망했구나. 내 돈 다 털어먹었구나. 지금 이런 거죠. 허생이 웃으며 말했다. 재물을 가지고 얼굴이 번드르르해지는 일이야. 당신 같은 장사치들의 일일 뿐이요. 여기요. 만금이란 돈이 어찌 사람의 도를 살찌우게 하겠소. 자, 이게 바로 아까 이거 그림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바로 이 부분이 계급의식의 한계예요. 너 같은 장사치들 이러면서 장사치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잖아. 그렇지? 아직 얘는 요 산업공상의 지배의식에 계급의식에 젖어 있는 거야. 너 같은 사람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게 웃고 돈이 적으면 울 수 있을지 몰라. 하지만 나 같은 선비는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울고 웃고 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렇죠? 2에 은 10만 냥을 변씨에게 주며 내가 순간의 굶주림을 참지 못하여 책 읽기를 원래 10년을 기약했는데 7년밖에 하지 못했어. 끝내지 못하고 그대에게 만금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이다. 그러니까 허생은 당연히 물질적인 가치관과 정신적인 가치관이 있을 때 뭐를 추구하는 사람인 거야? 정신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거죠. 자, 물질을 추구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그 손 사들이고 막 어떻게 뿔릴까 생각하고 막 맨날 고민하겠죠. 그렇지? 더 부자 되려고. 근데 돈 따위 중요하지 않아. 지금 이거 보세요. 정신적 가치 훨씬 중요하죠. 자, 한이 변씨는 깜짝 놀라서 일어나 절을 하고 10만 냥을 다 받을 수 없다고 사양하며 10분의 1만 이자로 쳐서 받겠다고 하였다. 허생이 더러 화를 내며 당신은 어째서 나를 장사꾼으로 취급하려는 게 여기까지 다시 있죠. 아까 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 당신 이게 바로 아까 그거지. 계급의식의 한계. 똑같아. 그러니까 상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아직 남아있는 거야. 하고는 옷자락을 뿌리치고는 휙 가버렸다. 변씨가 몰래 그의 뒤를 밟아서 쫓아가니 허생이 남산마늘을 향하더니 작은 오두막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멀리 보였다. 자, 또 나왔어요. 한 늙은 할미. 아까도 늙은 뱃사공, 지금도 늙은 할미. 자, 일단 동그라미 1 하고 쓰세요. 역시 정보 전달. 그 다음에 자습서에 써있는 걸 2번으로 쓰세요. 동그라미 2번. 사건, 과거의 사건이지, 그치? 허생도 경험하지 못했고 서술자도 알 수 없는. 왜냐하면 서술자는 누구의 행적에 대해 써야 되니까. 허생의 행적에 대해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동안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 다음 3번 쓰세요. 서술의 객관성 확보. 서술의 객관성 확보. 2번은 거기 자습서에 있는 2번이야. 서술자 대신 과거의 사건을 일학적으로 전달. 근데 3번이 서술의 객관성 확보. 그렇죠? 왜냐? 늙은 할미는 어때? 허생의 부인이 아니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말해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기에 변씨가 물어보았다. 저기 보이는 오두막이 누구의 집이요? 허생원 댁이랍니다. 자, 이제 허생원은 뭐라 얘기하라고 제가 묶어주세요. 가난한 형편에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어느 날쯤 훌쩍 집을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은 지 벌써 5년이나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릴기 7년 하고 돌아다니는 거 몇 년 쓴 거야? 5년 쓴 거야. 그죠? 부인이 혼자 집에 있으면서 허생원이 집 나간 날짜에 제사를 지냈답니다. 까지. 자, 이것도 무슨 제시야? 요약적 제시. 과거의 사건이니까 요약적 제시. 그러면 당연히 아내는 뭐야? 남편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거지. 됐지?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작품이라 여기다가 하나 써줄게요.
쟤는 엮어서 읽어보기. 만약에 학교에서 화생애철을 선생님이 알려주셨으면 100% 나오는 거고, 화생애철을 뭐 하지 않았더라도 가능성은 있지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천천고 내신에. 그래서 그건 이제 나중에 기출풀 때 풀어볼게요. 자, 쟤는 1980년 현대소설이에요. 입장을 누구로 바꾼 거야? 아내 입장에서 쓴 거야. 그래서 여성주의적인 가치관이 많이 있는 작품이야. 자, 그래서 이 화생의 천은 얼마나 괴로웠겠는데, 5년 동안 남편이 간다, 들어온다, 말도 없이 그냥 5년 동안 안 왔으니까. 자, 그래서 요약적으로 제시했고, 자, 그럼 아까 누가 읽었죠? 기억이 안 나죠? 지금 내가 계속 혼자 읽었어. 아림 읽었지? 근영이 안 읽었지? 근영이, 네. 변씨는 당신은 화생에게 받은 그제야 제사를 지낸다는 얘기까지 내가 했고, 세 번째 줄 당신은 그제야 그의 성씨가 확실한 것을 알고 탄식하며 돌아갔다. 얘들아, 허실하는 걸 알아가지고 탄식한 거니? 아니야, 그제서야 알았다는 거야. 아무것도 그에 대해 정보가 아는 게 하나도 없었고 딱 성 하나 알고 도망갔어. 아무것도 몰랐네. 이렇게 알고서 갔어요. 이튿날 변씨는 화생에게 받은 인자를 모두 가지고 와서 그에게 돌려주었다. 되게 양심적이야, 그지? 화생은 사양하였다. 내가 부자가 되려고 했다면 100만 금을 버리고 이까지 10만 금을 취하려고 하겠소. 내가 지금부터는 그대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갈 터이니. 자, 그 다음 이제 묶어주세요. 이 사람의 가치관을 시로 말해봐라. 그러면 고전 시가에서 사대부들이 쓴 무슨 시여? 안빈낙도 안분지족 하면서 야, 난 자연이면 끝이야. 이런 시조가 이 화생의 가치관이야. 알겠지? 네. 그대가 나를 자주 들여다보고 먹는 입을 따져서 양식을 보내주고 몸을 헤아려 옷감이나 보내주구려. 한평생 그렇게 살아간다면 충분할 것이니 어찌 재물로 정신을 괴롭히고 쉽게 쏘일까? 까지요. 자, 그럼 이걸 바꿔보세요. 자, 한자성어로 나는 뭐야? 안분지족이야. 지금 가진 거에 만족해, 이런 얘기야. 그죠? 그리고 가난하지만 나는 돈을 즐기며 살 거야 해서 안빈낙도도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재물을 소유하는 거에 대해서 어때? 그죠? 완전 싫어. 이런 입장인 거지. 자, 변씨가 여기 다시 그냥 읽어주세요. 변씨가 불쌍하고 화생을 가지고 왔지만 끈이 어찌할 수가 없었다. 변씨는 그때부터 화생의 양식과 옷가지가 떨어질 만한 때를 헤아렸다가 자신이 직접 찾아가서 가져다 줬다. 그러면 화생도 흔연히 흔연히 한 번만 여러분 글씨로 써주세요. 흔연히가 뜻이 뭐래요? 기쁘게. 이랬어요. 기쁘게. 흔히 기쁠 흔자야. 그래서 가끔 여학생 이름에 흔을 쓸 때가 있어요. 네, 다 받아들였고, 그 다음. 만약 조금이라도 많이 가져오면 여전하면서 그동안 어째서 내게 제한을 안 줘? 그렇죠. 세모하세요. 자, 개인적인 재물을 가질 입장은 또 비유적으로 뭐래? 제한이래. 개인적 재물 소유의 입장. 개인적 재물 소유에 대한 입장. 개인적 재물 소유에 대한 입장. 우리랑은 좀 많이 좀 다른 편이죠. 우리는 어때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그죠? 이런 거지. 근데 얘는요, 돈은 재앙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러면 왜 재앙일까? 정신을 피폐하게 만든다. 나는 학문 수양이 목적이고 자기 수양이 목적인 사람이야. 즉 정신적인 가치관이 훨씬 더 월등하다 믿는 사람인데 얘는 어때? 나를 피폐하게 만들어. 이런 얘기지. 네, 계속 하였다. 자, 그다음 지우. 술을 가지고 가는 더욱 기뻐하여 서로 취하도록 실컷 마셨다. 이렇게 몇 년을 지내자 두 사람의 정신이 너무 두터워졌다. 어느 자, 날 이제 어느 날에서도 사건 전환이죠. 주세요. 사건 전환. 자, 친해지다가 드디어 이제 물어봐. 네. 어느 날 변씨가 조용한 틈을 타서 어떻게 5년 만에 100만 금을 벌어들였는지 물어보았다. 얘들아, 그럼 얘는 아직까지도 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야? 이게 상인의 한 케이스밖에 없어. 그죠? 재물에 대한 관심이야. 재테크 비법 좀 알려줘. 이런 거지. 너 어떻게 돈 벌었냐? 이거죠. 네, 계속. 선생이 대답하였다. 그것이야 아주 알기 쉬운 일이요. 조선이란 나라는 배가 외국으로 통하지 못하고 네, 뭐가 안 된다는 거야? 무역 X. 네, 그다음. 수레가 나라 안에 다니지 못하고 네, 이건 뭐가 X야? 유통 X. 네, 그다음. 무슨 물품이 이 안에서 생산되고 이 안에서 소비된다. 그러니까 자급자족밖에 안 돼. 이런 거지. 네. 그다음. 이게 조선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대저 천금이란 돈은 작은 돈이므로 물건을 모두 사들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를 열로 쪼개면 백금이 10개가 되어서 10가지 물건이야 충분히 살 수가 있겠지요. 물건의 단위가 가벼우면 고르기 쉽기 때문에 설령 한 가지 물건을 믿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9개의 물건으로 재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사 방법은 정상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방법이고 작은 장사꾼이나 하는 수단이지요. 그럼 이건 뭘까? 그냥 일반적인 장사치들이 하는 행동은 이거야. 백금을 어때? 열로 나눠. 그래서 10가지 물건을 장사를 해. 하나가 망해도 괜찮아. 별로 티 안 나. 그지? 이런 건 그냥 평범한 장사치들이 하는 행동이야. 그런데 내가 한 건 그게 아니야. 난 차원이 달라. 이제 이 얘기를 해주겠지. 자, 지윤이 그러나 공동이란 돈은 이런 기술을 사들게 할 수 있으니 소유의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돈은 계속 있고 한국에 있는 저작권의 돈은 같이 출처하는 것도 출처를 잘 수술할 수 있고. 네, 여기는 비유했어. 그죠? 직유법을 사용해서 내가 한 건 뭐야? 싹쓸이야. 그죠? 전부야, 전부. 대신 뭐? 한 가지 물종을 전부 샀어. 이런 얘기야. 10개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읽어볼까? 밑에서. 계속 읽어요. 미안해서 읽게 시켜서 지금 조금만 큰 목소리 읽어볼래? 그러니까 얘는 어때? 이미 뛰어넘은 거야. 그죠? 매점 매석을 자기가 해놓고 그거의 폐해까지 알고 있어. 이건 잘못된 방법이야 라고 그것까지 알고 있어. 그런 건 하면 안 돼. 자, 그대는 처음에 내가 돈을 구워주는 것을 어떻게 알고서 나를 찾아와 돈을 빌리려고 했던 겁니까? 꼭 그대가 너뿐이 아니어도 나 같은 사람 다 알아봤을 거야. 이런 얘기하고 있어. 꼭 그대만 내게 돈을 빌려줄 뿐 아니라 만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모두 빌려주었을 것이요. 나 스스로 요량해보아도, 자, 요량 스스로 생각해보아도 내 재주는 100만 금이란 거금을 벌어들이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되고 안 되고는 자, 동그라미 뭐에 달린 것? 하늘에 달린 것.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더 어때? 운명론적 사고를 가졌어요. 인간이 아무리 아둥바둥해도 소용없어.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진짜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그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야 가끔 그럴 때 있어. 운빨이 안 됐어. 운이 안 따라줘서 떨어졌어. 이런 걸 살면서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죠.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인명재천이라고 하지. 그래서 하늘에 달린 것이니 남들 어찌 미리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능히 활용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일 것이고 왜? 난 능력이 있으니까. 그 부자는 반드시 더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왜? 걔는 하늘에서 낸 거니까. 이는 하늘이 명하는 것이지요. 까지죠. 그지? 하늘 운명론적 사고. 그러니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 부자 되려면 빌려줘야지요. 라는 얘기고. 만금을 얻고 나서는 그 사람의 복에 의지해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까? 이건 두 가지죠. 일단 하늘이 정해진 운명도 있어. 그리고 돈을 빌려준 부자 스스로의 복도 있는 거야. 그 두 개가 만났으니 얼마나 큰 부자가 되겠냐라는 거지. 하는 일마다 성공을 했던 겁니다. 만약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사사로이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자 얘들아 이 사사로이가 바로 뭘까? 욕심이지 욕심. 부자가 되려는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돈을 번다고 했다면 돈이 벌렸을 거다 안 벌렸을 거다 그지 안 벌렸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성패는 역시 알 수 없었겠지요. 시방 전라도 사투리야. 이게 한자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나봐. 번역줄 그쪽인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뜻이야. 지금 사대부들이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 당했던 치욕을 씻어내려고 하는 자기줄 씻어내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야? 북벌론이죠. 청나라를 쳐야 돼! 라고 하는 북벌론. 지금이야말로 뜻있는 선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지혜를 떨쳐볼 때입니다. 그럼 뭘까? 그 치욕을 씻을 때입니다. 당신은 그런 재주를 가지고 어찌 괴롭게 어둠에 파묻혀서 일생을 마치려고 합니까? 얘들아 그럼 어둠에 파묻힌다는 건 뭘까? 벼슬 하지 않고 이런 얘기야. 그지? 어둠에 파묻히고 무슨 말이라고? 벼슬 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 같은 그런 능력이 있으면 한 나라를 이렇게 막 쥐락펴락 했잖아. 그럼 당연히 뭐해? 재무부 장관을 하든가 뭐 경제기획재정부 장관 한다던가 아니면 국무총리 한다던가 뭐 이런 걸 해서 네가 나라를 좀 쥐락펴락 해야 되지 않겠어? 해외 무역도 시도해보고 뭐 이래야 되지 않거든. 지금 이런 얘기야. 자, 그랬더니 뭐라 얘기해? 사람을 몇 명 얘기하죠. 자, 뭐
어둠에 파묻혔던 분들이 어디 한두 분이었어. 자, 그럼 어둠에 파묻혔던 건 뭐야? 벼슬 하지 않았던 선비들이 한둘이야. 자, 그럼 첫 번째 누구 이해를 해? 조수제 조성기. 같은 분은 적국에 사신으로 보낼 만한 인물이었건만 평생 벼슬 없이 배장방위를 걸친 채 늙어 죽었고. 얘들아, 그럼 이 배장방위는 뭐에 반대일까? 구포와 두루마기 갓에 반대예요. 즉 벼슬자리 하는 사람은 두루마기에 걸쳐져 있고 갓도 쓰고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벼슬자리 하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돕고 상호관대라고 표현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어때? 속바지 차림이야. 배장방위. 배가 뭐야? 여름에 있는 얇은 삼배를 말해. 자, 그래서 첫 번째 조수제 조성기. 그 다음 두 번째 반계 유영원. 불량미를 조달할 능력이 있었건 뭐예요? 돈 되게 많았다는 거지. 불량미를, 그러니까 즉 군대에서 먹고 사고 할 수 있는 돈을 조달할 능력이 있었건만 바다 한 귀퉁에서 일생을 별로하였습니다. 그럼 뭐야? 벼슬 안 했어. 그런데 지금 나라에서 벼슬 한다는 애들 뭐냐 하면서 비판하는 거지. 그러니까 능력 있는 애들은 원래 벼슬자리 안 하는 거야. 이런 거지. 지금 나라의 정치를 도모한다는 인물들을 알만하지 않겠습니까? 완전 비판하는 태도야, 위정자들을. 나 같은 사람이야 그저 장사나 잘하는 사람입니다. 장사를 해서 번 돈을, 번 은자로는 구왕의 모가지라도 사기에 충분한 돈이지만 그럼 뭘까요? 온 나라에 내가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얘기야. 이게 내 실세가 될 수 있어, 뭐? 돈으로는. 그런데 바다에 던져버리고 온 까닭은 이 나라 안에서는 도대체 쓸데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역시 뭐야? 조선에선 안 돼. 내가 전 세계를 살 수 있지만 돈을 벌 수 있지만 우리나라 조선, 내가 태어난 내 나라는 어때? 취약해. 그러니까 나를 받아들이기에는 어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부족해. 그러니까 나는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 이런 얘기야. 논리가 좀 많이 떨어져. 그러니까 변신은 어때? 뭐 어떻게 책을 많이 읽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장사친데 말빨이 돼야 안 돼요. 그죠? 도저히 안 되네. 그래서 휴 하고 크게 탄식을 하고는 돌아갔다. 자, 이제 중요한 인물 하나 나와요. 자, 여기 위기.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선생님 내용 조금 어려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 읽어보면 그렇지 않으니까 한번 파악해보자. 자, 위기 먼저 쓰세요. 뭐가 구조돼 이제? 갈등 구조. 이제 경제 구조 얘기는 끝났어. 자연스럽게 뭐로 넘어와? 국벌론의 허구에 대해 비판하는 거야. 지금 니네 정치하는 애들 국벌론이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제대로 하는 거냐? 라고 하는 거지. 변신은 본식 정승 이완과. 자, 이완에다가 써주세요. 이완은 뭐라고요? 실존 인물. 그치? 자, 그래서 뭐를 비판하기 위한 사람이라고? 국벌론 괜찮아? 국벌론의 허구를 비판하기 위한 사람이에요. 자, 이완과 각별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이이공은, 얘들 갑자기 이이공은 누구야? 이완이야, 그지? 이완은 당시 어영청 대장으로 있었는데 밑에 어영청 나와있지, 그치? 조선시대에는 5군영의 하나, 뭐 오늘날에 무슨 부대 그 중에 하나라는 얘기야. 자, 언젠가 변씨와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여항이나 얘네 여항 그럼 뭘까? 평민들이 모여 사는 곳을 여항이라 그래. 여항이나 일반 민가에 혹 쓸만한 재주가 있어 대사를 함께 도모한 인물이 있는가를 물은 적이 있었다까지.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인재가 필요한 거야. 그죠? 나라를 세울 만한 인재 어디 없냐? 이렇게. 그랬더니 변씨가 허생이 이야기를 하였더니 이공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어머, 그런 사람이 있어? 라는 거지. 기이한 일이로세. 정말 그런 인물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 이름은 뭐라고 부른답니까? 자, 그러니까 이완은 지금 어떠십니까? 반가운 거야, 너무너무. 나라를 구할 인재가 드디어 생겼다. 분명히 내가 가서 인사하고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막 이러면서 이제 놀랍고 신기하고 막 이런 거죠. 호기심도 있고. 소인이 그와 3년을 함께 지냈지만 여태껏 이름도 모르고 있답니다. 3년인데 이름도 몰라? 그이는 필시 이인일 걸세. 자, 이인 뜻이 나와있죠? 비범한 사람일 거야. 평범하지 않아. 자네와 같이 가보도록 하세요. 밤중에 이 대장은 아랫사람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뭘까? 은밀한 행동이니까 밑에 있는 사람한테도 새들어가면 안 돼서 비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아랫사람을 물리치고 변씨와 둘이 걸어서 암행하는 거지, 암행. 그래서 허생의 집에 당부하였다. 변씨는 이공을 문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먼저 들어가서 허생을 만나고 이곳에 찾아온 연유 까닭이죠. 까닭을 이야기했다. 허생은 짐짓 일부러 못 들은 척하며, 그러니까 뭘까 쓰세요. 집권층에 대한 반감이에요. 집권층에 대한 반감. 조금만 더 집중해. 일단 니네 배터리가 많이 떨어진 거 알아요. 그래도 조금만 충전해봐.
주어진 것뿐이야. 오케이. 얘들아 한 5분만 더 하면 돼. 5분만 더 보내보자. 좀 많이 힘들죠 지금? 괜찮아요. 자, 조금 5분이다. 그만 자네가 차고 온 술병이나 이리 풀어놓으시게. 역시 어때? 호방해. 사나이야 사나이. 야 술이나 한잔해. 이상한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는 서로 즐겁게 마셨다. 변신은 이공을 밖에서 기다리게 해놓은 것이 민망하여 문전박대잖아 완전히. 왜? 그럼 이 사람 야,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장관도 어세다. 사단장? 뭐 이런 사람 정도 된다 치자. 사실 자 군대 계급은 잘 모르지만 자 민망한 여러 차례 말을 꺼내보았으나 허생은 대꾸도 하지 않았어. 밤이 깊어지자 허생이 말했다. 손님을 불러도 되겠어요. 밤이 깊어지니까.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왔으나 허생은 편안하게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게. 얘들아 이거 봐봐. 아까 처음에 종로에 찾아가서 물론 돈을 꺼야 되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장사치한테 모여서 길게 안녕하세요 하고 배꼽 인사했잖아. 길게 의급했잖아. 근데 지금은 오히려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왔어. 근데 어때? 편안히 앉아가지고 너 어디 앉아 인사나 해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랑 태도가 어때? 완전 그저 반대지.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 3박 4일 집안 청소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집에 군대에 제일 높은 분이 온대. 그럼 어떨까요? 막 온 식구들 다 불러가지고 음식은 엄마는 음식 몰래 준비하고 막 집안 청소하고 막 이런 거 하지 않겠어? 그치? 근데 얘는 아니야. 전혀. 자 그러니까 집권층에 대해 어때? 완전 불신이야. 자 일어나지 않았다. 이 대장은 몸둘 바를 모르고 엉거주춤하다 당황하는 거지. 나를 보고 당황하지도 않네. 겨우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는 뜻을 설명하였다. 선생님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말하지 마. 밤은 짧은데 말이 너무 길어서 듣기야 아주 지루하구만. 역시 어때? 비판하는 거야. 그래 너는 지금 무슨 벼슬을 하느냐? 얘들아 지금 말투가 어때요? 헤라체야 헤라체. 헤라체를 쓰면서 어때? 최고 벼슬 자리에 있는 사람을 낮추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집권층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야. 말투로도. 알겠죠? 어영청 대장입니다. 자 얘는 뭐 써요? 하십시오 체를 써요. 그죠? 벼슬 자리 가진 사람이 벼슬도 없는 사람한테 지금 존대를 하고 있다고. 그렇다면 너는 바로 나라에서 신임받는 신하가 아니냐 여러분들. 신임받는 신하. 이거 진짜 신임받는 신하로구나 하면서 너무 놀랍다 멋있다 이런 얘기야? 아니지. 조롱하고 반어적인 표현이야. 반어법. 신임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제하에 있는 나한테까지 와서 청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지금 돌려 말한 거야. 내가 응당 제하에 나와있지. 그치? 벼슬짜지 하지 않는 거야. 제하에 숨어있는 와룡선생. 자 와룡선생이 누굴 말할까? 밑에 나와있지. 역시 제갈량을 말하는 거야. 청거 추천할 테니. 그러니까 어때? 좀 이런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야 니네 어영청에 있는 애들 하버드 출신이냐? 내가 저기 우리 지방대에 있는 하나 소개할 테니까 너 쓸 수 있냐? 이런 얘기야. 그럼 어떨까? 하버드 입장에서는 지방대랑 내가 끝에 있지 걔네들이랑 상종하겠냐 이런 얘기라고. 이해됐지? 그치? 그래서 뭘 할 수 있겠냐? 네모? 삼고 초력. 그것도 삼고 초력. 그럼 무슨 얘기일까? 그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 지방대 출신한테 머리를 3번이나 가서 구부리면서 데리고 와서 인재로 쓸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랬더니 이 대장은 어떻게 골똘히 생각하는 척해. 그러면 어떻게 한참 만에 뭐라고 했대? 아무래도 난 하버드니까 지방대랑은 어울릴 수 없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역시 뭐가 중시해? 명분이야. 명분. 실리는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존심이 꽉 차 있는 거죠. 자, 이 대장이 그래도 굳이 묻자 허생은 말했대. 자, 그러니까 그 다음 거 어렵겠습니다. 그 다음의 것을 듣고자 합니다. 나는 그 다음이란 말은 아직 배우지 못했도다. 이 대장이 그래도 굳이 묻자 허생은 말했다. 명나라 장군과 병사들은 조선이 예전에 입은 은혜. 자, 밑줄 쳐보자. 이게 뭘까요? 예전에 입은 은혜. 무슨 전쟁 때? 임진왜란. 임진왜란 때 명나라에서 파병했잖아. 그걸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있다고 여겨서 그 자손들이 빼놈의 나라에서 몸을 빼어 우리나라로 많이 건너왔어요. 그럼 이때 빼놈은 뭐야? 청나라. 지금의 청나라 나라는 거지. 우리나라로 많이 건너왔으나 이리저리 떠돌며 홀몸으로 외롭게 지내고 있는 이가 많다. 네가 임금께 아래여 종실의 여자들을 뽑아서 얘들아 종실으로 모니 밑에 나와있듯이 임금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왕족을 삼아줄 수 있겠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자를 뽑아서 두루 시집을 보내고 훈척과 건기 밑에 나와있듯이 어때? 세력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걔네들의 집을 몰수해. 야 이게 가능할까?
그죠? 이거 불가능한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살림집으로 내어질 수 있게 하겠느냐까지. 자, 이게 두 번째야. 그럼 어때? 이게 가능할까? 그지? 불가능한 건 누구보다 잘 알죠. 자, 이제 더 이상 너희 계속하면 빡세게 충전이 안 되니까. 여기까지요. 자, 숙제 문자만 주세요. 자, 오늘은 40서만 합시다. 자, 어디까지 하면 되냐면, 네. 129쪽까지요. 129쪽까지. 40서 129쪽까지 푸세요. 얘들 이거 꼭 하세요. 그리고 내일 숙제 검사할게.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얘들아, 다른 반은 아직 수업이 안 끝난 상황이니까 가방은 조용히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아, 얘들아, 한 번만 더 하자. 그거 상담지 주간학습지.